직업계획 학점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진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큰 장점인데 특성화고로 한번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희망찬 한마디까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정부 직업계고의 새로운 시작, 직업계고 학점제 탐구생활의 진행을 맡은 MC 김민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성남의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서승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깜짝 퀴즈, 약간 OX 퀴즈 하나만 내고 갈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죠. 레디, 고교 학점제! 자,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보기 중에서 직업계고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개의 보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특성화고, 두 번째, 마이스터고, 세 번째, 전문계고, 네 번째, 실업계고. 이 중에서 직업계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뭐죠, 선생님? 네, 말씀드리면 정답은 다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전부 다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조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그때 시대는 이제 직업계고를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불렀고요. 맞아요. 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렀고 이명박 정부부터는 이제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라고 이제 명칭을 달리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좀 직업계고의 명칭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직업계고. 자, 그럼 이제 친구들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훨씬 더 궁금해할 것 같은데, 개념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개념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고교학점제의 정의는 2018년도부터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영구 선도학교 중심으로 직업계고의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고교학점제의 정의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그 정의를 좀 살펴보면 먼저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수를 하고 그 학점이 누적이 되면 졸업하는 그런 체제의 학점제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학생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교 운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설계하고 만드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생각을 글로 쓰고 표현하는 일이 좋아졌어요. 저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고교 학점제. 자신만의 꿈을 찾고 스스로 선택합니다. 저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다르죠. 제 선택이니까요. 고교 학점제와 함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교 학점제. 지금과는 조금 전혀 다른데, 네. 그러면은 이 고교 학점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원래 학점제의 본격 시행은 2025년부터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직업계고는 2022년, 내년이네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똑같이 학교에 와서 똑같은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적성, 즉 여러분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계고는 당장 내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직업계고에 진학을 원하는 우리 중학생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좀 집중을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고교학점제를 왜 시행하는 건지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학점제를 이제 시행하는 이유는, 모두가 똑같은 거를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일부는 들을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진로, 개청 역량을 키우는 그런 학생과 시민으로 키우자라는 게 학점제가 추구하는 이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고교학점제에서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니죠.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교육과정의 사실 변화입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3년 동안 배우게 될 수업의 내용들을 정하는 건데,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입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짰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상의하에 또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진로를 같이 결합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가 제도의 변화입니다. 평가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점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수, 미이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한 학생들은 학점을 주고, 이수한 학생들은 이제 학점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보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수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교육과정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는 똑같이 배웠죠. 근데 이제 학점제에서는 뷔페집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뷔페집에 갔는데 사장이 너네들 똑같은 거 먹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뷔페집 왔다는 것 자체는 다양한 것으로 골라 먹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똑같이 먹는다면 너무 불만스럽겠죠. 고교학점제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배설을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함으로 인해서 학생도 만족하고 선생님도 만족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고교학점제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진로, 개청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130만) 고등학생 중에 이런 나는 오직 나 하나. 그러니까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 고교학점제. 네, 듣다 보니까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더 흥미가 생기고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은 지금 선도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실제 학생들이 겪었던 사례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사례 하나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 A 학과에 학생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학과 학생은, 그 친구들이 이제 관광과 학생이 친구 많았나 봐요. 네. 그 얘기하던 중에 이제 자기가 뭐 조리도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학생은 사실은 그 A 학과에 관심도 있었지만, 그 조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A 학과는 이제 그런 조리 과목이 없다 보니까, 네, 또 네, 이렇게, 네.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 그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차리고, 그러면은, 다른 과에도, 관광과 말고 다른 과 학생들도 조리를 좀 듣게 하자라고 해서 그 과목을 개설했더니, 그 친구가 그걸 수강을 하고, 너무 만족을 해서, 예, 그 진로를, 그런 쪽으로, 진로를 이제 조리나 이런 쪽으로 변경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학점제는 여러분들이 원래 학과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 관심이 있으면, 다른 과의 수업을 듣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진로 역량을 개척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학점제는 여러분들한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할 수 학생들의 진로를 좀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 네, 다양성이 제도네요. 네. 다양성이 있네. 네. 네, 선생님의 이 자세한 설명을 네.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 개개인이 진로와 그 적성에 따라서 스스로 학업을 막 설계하는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거예요. 네,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이해가 확실히 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좀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두 번째 우리 OX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나는 관심 과목만 들으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해 주시고 마음에 이제 답변 생각하셨죠? 선생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인가요? 네, X입니다. 그럼 네. 왜 X죠? 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이에요.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업계고에서는 네. 학과마다 그 과의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공으로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과목들은 똑같이 들어야 되지만 네. 그것 말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과 상의해서 이런 과목들은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자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에 따라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시험을 못 보면 졸업을 못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 저도 좀 궁금한데. 네, 자, 하나, 둘, 셋!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X입니다. X예요? 네. 졸업할 수 있어요? 시험 못 봐도? 네. 여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네, 네, 이게 2025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네. 정말 학점을 취득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2022년에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현재로는 그 이수, 미이수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학점을 취득을 못해서 졸업을 하는 그러한 상황은 2025년 입학생부터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졸업을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 이수를 미이수를 점수가 나와도 학교에서 네.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누구나 이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도와줍니다. 네. 자, 그럼 점점 또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직업계고 학점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직업계고의 학점제의 어떤 운영 모형이나 그런 절차들은 일반고와 똑같습니다. 직업계고의 학점제 유형은 8가지 모형으로 지금 교육부나 직능위원회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그 학교에 직업계고 유형을 좀 아셔야 이 학교에서는 이런 학점제를 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의 학점제 유형은 기본 모형이 있고요. 선택 모형이 있습니다. 기본 모형에는 이제 학과 내 모형이 있고요. 학과 간 모형이 있는데요. 학과 내 모형에서 이제 세부 코스를 정하는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과에 와서 그 학과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과 안에서도 다른 유형의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코스형이고요. 후학습 지원형이라고 있습니다. 후학습 지원형은 직업계고에 와서도 대학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대학 진학을 돕고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예전에는 그 학과에 오면 그 학과 것만 배웠는데 이제는 타학과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타학과 모형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과의 거를 내 전공으로, 즉 부전공으로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 과목은 학교가 자원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요. 인근의 학교와 연계해서 강의를 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실습소라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근의 대학이라든지 인근의 기업체와 관련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더 하나는 이제 비대면 이런 시대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업의 확장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일 수 있습니다. 직업계고에 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업의 모형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 다양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30만) 고등학생 중에 이런 나는 오직 나 하나. 그러니까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 고교학점제. 네, 우리 의정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럼 이제 직업계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의정부 관내 직업계고 및 그리고 또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한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니까 정말 다양한 직업계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사전에 알아보기 위한 방법, 우리 친구들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많은 곳에서 직업계고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오, 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네. 하이파이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이파이브? 네, 이 하이파이브. 사이트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네, 하이파이브인데요. 네. 그 사이트에 가면 오. 전국에 있는 모든 직업계고를 다 볼 수 있고요. 시도별로도 볼 수 있고요. 계열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과별로도 어떤 과가 있는지 인원수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고 특히 네.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도 거기 다 나와 있고요. 취업 현황이라든지 진로 현황 다 볼 수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되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진로가 걱정이 되시죠. 뭐 네. 여러 가지 진로 검사도 하셔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인데 네. 커리어넷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커리어넷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네, 네. 네. 거기에서 다양한 검사들을 또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관련 직업들도 링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워크넷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취업처라든지 대학에 관련 것도 있고요. 전공에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되는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교를 정했다면 네. 정말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학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과정,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사진들도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원하시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가셔서 많은 보급 정보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학생만 보지 마시고 부모님과 같이 보시면 네네네. 보급의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우리 선생님이 꿀팁 너무 많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일단 하이파이브 들어가서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커리어는 워크넷 참고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정했으면 그 학교 사이트까지 꼭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정보를 이렇게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공부랑 저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은 진짜 상상도 하기 싫고요. 남들은 뭐 공부 잘 맞는다고 하는데 저랑은 아닌 것 같아요. 전 특히 영어 단어가 왜 이렇게 안 외워지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영어를 포기해야 하나 걱정스러울 지경이에요. 영어 시간만 되면 잠이 막 몰려와요. 저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친구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저만 그런 걸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도 해봤는데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에너지가 많대요.
주위에서는 또 말도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해설이 딱 적성인 것 같아요. 잘하는 거요? 전 드론 날리는 거 재밌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를 드론 전문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는 고장난 기계도 잘 고쳐요. 나중엔 기계공학 분야를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전 글 쓰는 것도 자신 있고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또 다른 애들에 비해 역사에 대해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내용을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전 요즘 스포츠 생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싶어요. 언젠간 진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으로 드론 날리기도 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드론 대회도 나가보고 자격증도 따보려고요. 앞으로 이런 과목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저는 학교에서 역사 연구 동아리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앞으로 꾸준히 글 쓰는 연습도 해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극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제 꿈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직업 깨고 학점고! 네, 하고 싶으시죠? 같이 네, 해보세요. 네, 네. 시작! 직업 깨고 정보. 약간 오징어 같은데?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 궁금해요? 고교학점제 시간입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네. 내용들을 제가 뽑아 왔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제가 다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따로 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준비할 거는 사실은, 특별한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학점제라는 거는 그냥 학교에 와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본인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한번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러한 과목들을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것들을 한번 컨택을 해보시고 그거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점제는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한번 교육과정을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한다. 따야 한다? 자격증을 그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네, 자격증이요? 그런데 이제 직업계고 오기 전에 네. 딴 자격증은 고등학교 와서 나이스 같은 데 등록을 할 수 없어요. 대신에 혹시 자기가 그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점수가 필요하다, 가산점이 필요하다. 그런 학생들은 관련 자격증을 따서 가산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입학 성적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 네. 굳이 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와서도 네. 잘 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떤 걸 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고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디 목적지에 가려면 그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경로들을 탐색을 하고 거기에 맞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우듯이
고교학점제에서는 나의 학업 계획서라는 걸 꼭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학교에서도 줄 거예요. 네. 학업 계획서 쓰라고. 그러면 그거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작성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흥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탐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1학년 때 무엇을 배우고 2학년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자격증을 딸지 3학년 때 내가 이런 걸 배워서 어디로 취업할지 지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네. 1학년 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1학년 때 계획을 정말 잘 세웠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좋아하는 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학업 계획서를 중간에 수정이 불가능할까요? 학업 계획서는 네, 한 번 썼다고 해서 네. 그것이 3년 내내 가는 학업 계획서는 아닙니다. 아우, 다행이다. 당연하죠. 진로라는 거는 네네.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업 계획서를 초반에 쓰긴 쓰지만 네. 나의 진로에 따라서 나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학업 계획서는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꿀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들을 고민하고 바꾸시고요. 네. 그것들을 충분히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제 듣고 싶은 과목이 생각보다 몇 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실 학점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내가 원하는 과목은 학교에 다 열어주고, 내가 원하는 과목만 들어야 되는 거 네,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학교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개설해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근에 이제 다른 학교하고 연계해서 다른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좀 많이, 온라인 공동 클래스라는 것들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걸 통해서 다른 학교의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것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30만) 고등학생 중에 이런 나는 오직 나 하나. 그러니까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 고교학점제. 네, 우리 지금까지 서승혁 선생님과 직업계고 학점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직업계고 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확실히 잡혔을 것 같아요. 오늘 다 선생님 덕분인데 그냥 보내드리기 아쉽죠.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조언이나 뭐 응원의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자녀도 이제 고2인데요. 네. 특성화고를 보냈어요. 그 특성화고를 보내는 것 중에서 학점제를 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냈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냥 결정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스스로 한번 선택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어떤 시선, 남들의 걱정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한 발 앞서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펼쳐왔으면 좋겠어요. 직업계고 학점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진로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큰 장점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로의 확장성,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 개척 역량을 충분히 넓힐 수 있는 게 직업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는 두 가지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진학도, 취업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신다면 특성화고로 한번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희망찬 한마디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친구들 본인에게 좀 집중을 해서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좀 진로를 탄탄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직업계고 탐구 생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같이 해주시겠어요? 레디, 고교학점제. 레디 제가 할게요. 레디, 고교학점제. 좋아요. 수학으로 아니, 읽어. 카메라. 레디, 고교학점제.